두세 번 고생하시다가 거의 뭐 6개월, 1년 이렇게 고생하다 오신 분들은 정말 지켜보자는 얘기가 제일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내 인생 치과 외과 원장 시장훈입니다. 오늘은 그 상악동 천공과 축농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누공, 상악동 누공과 축농증 뭐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상악동 천공 또는 누공 때문에 오신 분들이 좀 저희 치과에 좀 많이 있는데 그 축농증이 보통 심한 상태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천공이 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한두 주 내면은 축농증이 보통 와요. 이게 왜냐면은 구멍이 딱 생기면 이제 이 입안에서 세균이 다 들어가잖아요. 원래 이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은 코랑만 통해 있어야 되는데 코랑만, 그래서 코를 통해서 이제 감염원이 들어가서 이제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축농증이거든요. 이제 코로 인해서 생기는 축농증인데, 그게 이제 이를 뽑고 나서 생기는 경우는 상악동 천공으로 인해서, 상악동 천공으로 해서 생기는 축농증은 뭐 구멍이 뻥 뚫린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빠른 처치를 하면은 축농증까지 안 오겠죠. 근데 뭐 논문에 의하면은 천공이 생긴 상태에서 한두 주만 그게 방치가 되면은 축농증이 보통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균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게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보통 5mm 이하는 뭐 논문에 의하면 5mm 이하는 그냥 저절로 막힌다, 누공까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거는 전제 조건은 상악동염이, 그러니까 축농증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mm, 그러니까 그 크기가 5mm라는 걸 정확하게 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논문에서 아마 그 논문은 대충 이제 뭐 CT라든지 이런 걸 해서 크기를 쟀겠죠. 그래서 5mm 이하는 뭐 저절로 막혀서 천공이 되더라도 저절로 막혀서 이게 상악동 누공까지 가지 않았다, 이런 건데, 전제 조건은 여기가 이제 세균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뭐 많지 않아서 이제 뭐 여기가 상악동염, 축농증이 오지 않았을 때 그게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5m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상악동 누공이라든지 뭐 상악동 천공 때문에 저희 치과에 오신 분들은 저는 이비인후과를 좀 가보시라고 좀 권장을 드려요. 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누공 폐쇄술을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은 간혹가다 누공 폐쇄술을 하고 잘 성공했는데 이 상악동염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누공 폐쇄술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상악동 누공까지 됐다는 건 축농증이 왔다는 거고, 여기가 고름이 꽉 찬 상태에서는 제가 누공 폐쇄술을 아무리 잘 해도 이 고름이 저절로 이 코로 다 빠지진 않거든요. 약을 아무리 잘 드셔도. 결국은 이게 이제 치유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없이 치유되셔서 이제 누공 폐쇄술도 성공하고 상악동도 깨끗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악동 안이 꽉, 고름으로 꽉 차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공 폐쇄술을 아무리 잘 해드려도 이게 이제 이 압에 의해서, 고름의 압에 의해서 이쪽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이게 뭐 저절로 치유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성 상악동염이 되는 거죠. 급성 축농증.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빨리 축농증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치과에 누공 폐쇄술을 하러 오셨을 때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상악동이 물론 깨끗하진 않아요. 염증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뭐 누공 폐쇄술을 못할 정도는 아니죠. 이만큼 공기는 차 있고 뭐 염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염증의 원인이 결국 누공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 누공 폐쇄술이 잘 되면은 항생제 드시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몸의 자기 치유력에 의해서 저절로 이제 이게 치유되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나중에 축농증 수술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고름이 이제 꽉 차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일단 기다리자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약을 좀 더 드시고 염증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수술하자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를 제가 먼저 가보시라고 그랬고, 염증이 충분히 가라앉으셨죠. 이거 보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제가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공이 됐을 때 좀 한두 주 내로 조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굉장히 작고, 천공의 크기도 굉장히 작고, 코로 물이 한 번 정도 살짝 들어간 정도, 그리고 공기로 바람이 살짝 나는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꺼지 잘 물고 계시고, 뭐 콜라겐이라든지 PRF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좀 간이로 이렇게 조금 누공 폐쇄술까지는 아니지만 잇몸살 좀 당겨서 꼬매는 정도로 해서 잘 치유되면 축농증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도 한 며칠 정도 연속으로 코로 물이 들어간다든지 바람이 계속 새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자 방치해서 한두 주 되면 이제 그때는 상동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축농증이 오고 그 염증에 의해서 이제 물이 들어간 느낌은 이제 오히려 없어지죠. 그리고 코로 바람 새는 느낌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이제 좀 늦은 거죠, 이미. 그리고 거기서 더 기다리시면은 이제는 아예 이렇게 염증이 고름이 꽉 찬 상태로 오시면은 이제는 이런 경우는 바로 수술하기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을 이제 종합병원에 가시면은 이비인후과하고 구강외과하고 같이 전신 마취로 수술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같이 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비인후과 축농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요즘 수술방 이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같은 날 보통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축농 수술도 하시고 무공피 수술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구강외과랑 이비인후과랑 같이 동시에 수술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조금 좀 적극적인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치과 의사분들은 적극적인 처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자분들도 좀 치료받으신 치과에 좀 그냥 지켜보자. 의실 환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 말씀하시는 분 종종 계세요. 지켜보자는 말이 제일 싫다고. 왜냐면 지켜보자 하는 게 몇 번 하다가 희망회로잖아요. 희망 고문. 그러니까 한 달 지켜봤는데 또 왔든 불편하고 또 처치하고 지켜보자 했는데 또 그렇고 그렇게 두세 번 고생하시다가 거의 6개월, 1년 이렇게 고생하다 오신 분들은 정말 지켜보자는 얘기가 제일 싫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인 치료를 좀 요하는 게 상악동 천공은 임플란트 심다가 제거해서 천공이 됐든 이를 뽑다가 천공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천공이 되면은 정말 이게 증상이 잠깐 조금 있다가 만 게 아니라면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